공유됐고, 예,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지연구실 원창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 가뭄 상황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78mm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1000mm 이하의 연강수량 발생 주기는 과거 5에서 7년 사이에서 최근 들어 2년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은 7월까지 마른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74% 수준으로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저 2, 3순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적 가뭄 상황 관리에 있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우를 저수할 수 있는 댐이나 저수지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한 해 가뭄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앞서 보신 지난 2017년 약 967mm의 연강수량의 영향으로 2018년 1월에 속초 지역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이었는데 결국 속초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한 광역시인 대구 지역에서도 운문댐 저수율이 약 10% 수준에 미치다 보니까 제한급수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역별 강수량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가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자체에서는 가뭄 대응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하수 관정 개발 같은 근시안적인 수자원 확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댐 같은 측량을 통해 현재의 수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측량은 미실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량이 왜 필요하냐면 다음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약 1,700여 개소로 농업용수 공급의 약 61.3%는 저수지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리단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전체 저수지의 약 81%인 14,000여 개가 준공 후 대부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로서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대부분은 준설이나 뚝높임, 재체 보강 등의 유효저수량 변화 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준공 당시의 재원 정보만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과 무인 수심 측량 장비를 활용해서 지하체 관리 노후 저수지에 대한 퇴적토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 저수지 저수량 분석입니다. 국가에서는 가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이 가뭄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이에 세부 과제의 일환으로 지자체 관리 저수지 현장 측량 및 저수량 분석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수량 분석 방법은 무인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항공 측량을 수행을 하고 무인 수심 측량기를 활용을 해서 수심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수량 분석에 사용된 연구 장비를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인 드론은 JS600 모델로 최근에 드론의 카메라나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으로 대부분 좀 소형화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측량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산지에 위치한 저수지의 특성상 산도 많고 복잡한 지형 지물로 인해 가지고 4,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고 강풍에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조금 큰 기체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무인 수심 측량기 같은 경우는 아파치 3 모델로서 과거에는 이러한 이제 수심 측량을 할 때 유인선에 사람이 직접 타서 센서를 장착을 해서 이런 이제 저수지나 이제 해저 지형 측량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연구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항법 기능이 탑재돼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이제 측량 장비를 활용을 해서 자동항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수지 현장 측량 및 저수량 분석 사진을 몇 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 측량을 위해서 지상 기준점 GCP 측량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항공 측량을 수행을 하고 지형 수면 레벨, 이제 현재 저수량과 그러니까 만수위 저수량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형 측량을 수행을 하고, 자동항법 기능이 탑재된 이제 무수심 측량기를 활용을 해서 수심 측량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측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수지 주변 지형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공 측량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저수지 저수량을 이제 분석을 중간 과정에서 한 번 더 해주는 이유는, 그 매번 이제 저수량 변화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매번 이제 여수로를 증고했다든지 아니면은 제체를 보강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유효 저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측량을 다시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측량 결과물을 산출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증고된 높이만큼의 외곽 지역 경계를 현장에 다시 나가지 않더라도 이 전체의 저수량을 분석을 하고 수위 저수량 곡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이러한 정사 영상과 앞서 말씀드린 자동항법 경로를 활용해서 이제 수심 측량 경로를 보시면 굉장히 좀 정밀한 격자를 갖는 이제 항공 측량 항적도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 산출물로 나오는 이런 평면도를 가지고 이제 저수량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저수량 분석한 결과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전 중구에 있는 정생 저수지와 전북 고창의 학동 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의 재원 정보 대비해서 약 19.4%에서 47.2%의 저수량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이제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로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퇴적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수명 저수지, 소옥 1 저수지, 입곡본 저수지, 세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의 재원 정보 대비해서 약 45.3%에서 약 141%까지 저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본 결과,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전남 장성의 수명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지형 이제 저수지 주변 정비 사업 시행하면서 저수지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수지 재체 보강이랑 등록힘을 시행을 했음에 하였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측량을 따로 수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수량이 이렇게 기존에는 12만 톤이었다가 최근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측량한 결과는 약 한 30만 톤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고, 이처럼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여수로를 증고하거나 뚝높임, 재체 보강 등 저수량 변화 사업으로 인한 저수량을 증가하였음에도 측량을 미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그 가뭄 특별세 사업으로 19년도에 나갔던 사업인데, 19년, 20년 2년에 걸쳐서 이제 저수지 이제 본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수지 측량을 한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 좀 담아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포항시의 눌태지, 고흥군의 금사이제, 곡성군의 학성제, 그리고 경기 포천시의 장암제 같은 경우는 재원 정보 대비 저수량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제 준설도 좀 잘 해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제 영광군 구수제 같은 경우는 재원 정보상 약 150만 톤이었는데 측량 결과는 60만 톤, 약 87만 톤 정도 저수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광군 중림제, 그리고 영광군 복룡제, 그리고 무안군 수양제 같은 아니면 진안군 지사저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케이스인데, 이게 우측에서 28번의 전남 무안군 수양저수지 같은 경우는 약 35만 톤 정도의 저수량이라고 재원 정보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실제 측량한 결과는 5만 4천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가뭄이 발생을 한다면 약 35만 톤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5만 4천 톤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남 강진군의 홈골 저수지나 아니면은
뭐 강진군의 장산저수지, 용인시 대대저수지 같은 경우는 약 이제 뭐 재원 정보는 40만 톤이었으나 측량 결과는 25만 톤 정도 증가한 65만 톤. 그리고 장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30만 톤이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커졌죠. 여기는 80만 톤 정도가 증가한 110만 톤 정도로, 이와처럼 앞서 이제 제가 직접 측량을 수행했던 것과 특교사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보시면 재원 정보랑 사실 맞다고, 재원 정보 그 17,000개 정도에 이르는 저수지의 재원 정보가 맞다고는 굉장히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노후 저수지는 저수량 비교 분석 결과 이제 장기간에 걸친 퇴적토 영향으로 저수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뚝높임이나 제체 보강, 여수로 충고 등 저수량 변화 사업 실시 후 측량은 미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준설과 측량을 통한 재원 정보를 좀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다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이제 법제도 개선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수지 준설이나 뚝높임 등 유효주소량 변화 사업이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좀 의무화를 통해서 이제 재원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예, 따로 그 채팅창에는 없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수심 쪽은 잘 이해가 가는데 드론으로 카메라를 찍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 정사 영상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이제 저수지 주변 지형을 사진을 이제 한 300장 정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300장 정도를 앞서 이제 지상 기준점 GCP 측량한 자료랑 PPK로 이제 정밀 측량 보정하는 자료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정사 영상을 만들게 되고요. 이 정사 영상이 사실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픽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픽셀인데 그 픽셀을 하나하나 XYZ 좌표를 갖는 점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점으로 변환된 결과물이 왼쪽에 보이시는 주변 지형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이게 네.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대해서 보면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네.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XYZ 값을 가지는 점을 변환을 하게 되고, 이런 항공 측량 결과물을 가지고 저수지 외곽 경계 라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현재 저수율 또는 아니면 저수지 상황이 만수위라고 한다면 만수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만수위 이제 경계인 이 평면도에 보시면 외곽 경계 라인과 그 무인보트를 활용한 수심 측량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3D 차원의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 측량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드론 같은 것이 이제 활용되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이러한 보이시는 이 산 같은 경우에 이제 GPS 폴대 들고 직접 네. 돌아다니면서 직접 측량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대부분의 저수지는 산 경계에 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도 있고, GPS 자체가 좀 잘 잡히지 않는 나무 밑에 가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처럼 항공 측량을 위해서 드론이 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따로 질문이나 코멘트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기후변화 과학 1-2 세션에 발표해 주신 5분 회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다 잘 맞추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오늘 그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그 가뭄 관련 내용들인데 가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